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칩을 사용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칩 중에 어떤 칩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센서 사이즈가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호스트에서는 SQLC가 필요한지, GPIO가 필요한지, 모든 요구사항들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렉트로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센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러면 센서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센서 사이즈를 근거로 디텍트할 수 있는 이제 레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드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제스처 IC 토폴로지를 보시면은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제스처 IC가 있고, 그다음에 제스처 IC에서 발생되는 시그널을 디텍트할 수 있는 호스트 MCU 또는 MPU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죠. 호스트 쪽에서 제스처 IC에서 발생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파싱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들을 내가 취하고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필요한데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플릭이라고 한다면 내가 플릭 디텍트 타임을 몇 초로 할 것이냐, 즉 왼쪽에 있는 센서와 오른쪽에 있는 센서를 몇 초 안에 지나가야 이거를 플릭으로 인식을 하겠느냐, 간단히 말하면. 또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젠스 앤 홀드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몇 초 동안 손이 디텍이 되어야 이거를 홀드로 표현을 하겠느냐, 1초냐, 2초냐, 3초냐, 각각 모든 기능에 대한 타이밍 또는 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튜닝을 해서 그 튜닝된 정보를 제스처 IC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플래싱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센서를 만들기 전에 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센서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소위 이제 레퍼런스라는 건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종류의 레퍼런스 회로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각 센서에 대한 레퍼런스들은 모두 커버 형태로 저희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원 형태, 그다음에 직사각형 형태, 그다음에 정사각형 형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뚫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들을 참조하셔서 실제 고객사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이즈의 터치 요 사이즈 자체가 디텍션 레인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렉트로드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3D 터치를 위한 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레퍼런스 디자인이 있다면은 레퍼런스 디자인대로 하면 제일 편하겠죠. 그거대로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게 하나 없다,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내가 의뢰받은 또 내가 사용하고자 있는 센서는 레퍼런스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5개 단계를 고려해서 센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 아웃라인, 두 번째는 RX 일렉트로드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TX 일렉트로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며, 네 번째로는 이제 피딩 라인, 센서에서 칩까지의 그 라인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어 스택, PCB를 몇 층으로 설계를 하고 각 층마다 어떤 레이어를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아웃라인입니다. 센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어떤 비율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건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스퀘어 타입, 서클 타입, 그다음에 오벌 타입,
레이시오가 1대2 비율의 레이시오 타입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RX 일렉트로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RX 일렉트로드는 여기 보이신 것처럼 6개의 종류대로 RX 일렉트로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랭스의 4에서 7%의 두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두께 자체, 길이도 중요하지만 요 두께가 하나의 센서 캐패시턴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얇게 만들어진다면은 저항이 커지면서 실제로 차징이 잘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랭스는 적어도 한 14cm 이상 정도가 되면은 제일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부스팅 디자인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3.3V 정도로 했을 때 한 10cm 정도의 길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스팅을 고려한 설계를 하게 되면은 13cm에서 15cm 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어도 랭스가 14cm 이상이 나오면은 가장 좋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센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성된 센서는 이제 네 가지 RX 일렉트로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RX 일렉트로드도 있습니다. RX가 이제 5개의 라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로 구성될 수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이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센터 부분에 5에서 10% 해치된 것들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외부에 링을 둘러서 프록시미티 기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하나 버튼을 만들어서 하나의 버튼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일렉트로드는 센터 터치, 그다음에 프록시미티 플레인, 인디펜던트 터치 버튼 이런 3가지 용도로 5번째 RX 일렉트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RX가 있다면은 이제 TX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TX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를 드라이빙해서 RX와 TX 사이에 전하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X 일렉트로드는 RX 일렉트로드 아래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TX가 RX를 덮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TX가 RX를 오버랩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RX 모양과 TX를 동일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충분한 차징이 발생되지 않고 디텍트할 수 있는 캐패시티 필드가 만들어지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오버랩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TX 레이어를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센서가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그 센서에서 라인을 따서 그것을 칩까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센서에서 칩까지 발생되는 이 라인 자체가 하나의 캐패시턴스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라인과 예를 들어서 이게 노스에 해당하는 일렉트로드라고 한다면은 얘도 하나의 노스에 해당하는 피딩 라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요 노스에 해당하는 피딩 라인이 웨스트로 가까이 있다든지 또는 이스트에 가까이 있다든지 또는 웨스트에 가까이 있다 보면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 대한 피딩 라인이 다른 센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은 그림으로만 본다면은 이스트에서 발생되는 센서 라인이 노스 센서를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m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이 센서와 이 피딩 라인 사이에서 발생되는 캐패시턴스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택 레이어입니다. 기본적으로 3층 레이어를 많이 사용들 하는데요. 3층 레이어와 또 2층 레이어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지금 RX 센서고요.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X 센서가 있고, 아이솔레이션이 있고, 그라운드 레이어가 있는 형태가 3층 레이어입니다. 3층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인해서 센서티비티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그라운드로 인해서 외부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나 오버슈트를 어느 정도 이 그라운드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티비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된 센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죠. 대신 그라운드가 없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센서티비티가 되게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TX에서 발생되는 버스트가 그라운드에 방해 없이 바로 RX에 전달이 돼서 충분한 캐패시티 필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한 캐패시티 필드를 통해서 높은 센서티비티를 구현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이제 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노이즈들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센서에서 칩까지 어떻게 피딩 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센서에 대한 레이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려를 했다면은 센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센서가 만들어지면은 센서와 그다음에 저희 칩과 그리고 호스트 컨트롤 사이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 각 자료마다 어떤 자료에는 MGC 313, 어떤 자료에는 MGC 3130, 3030 좀 이렇게 좀그 두서없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토폴로지나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그런 모든 구성들은 각 세 가지 종류의 칩들이 모두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C 시그널을 사용해서 호스트와 통신을 한다는 것을 이제